체육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이 교실로 왔는데 교실 문 열쇠가 없어서 문 앞에 우르르 몰려 있습니다. 이때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이 문을 열면 포도당인 학생들이 앞다투어 교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드시는 커피는 무엇인가요? 무심코 우리가 커피에 넣고 있는 첨가물 때문에 치매가 유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치매는 크게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로 나눠지며 모두 뇌신경세포 파괴로 인해 발병이 되는데요. 뇌신경세포는 몸속 세포와 달리 거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꼭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카페인의 각성효과로 하루를 시작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하며 집 앞 감성커피를 즐겨 애용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좀 멀리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매일 밥처럼 먹고 있는 커피를 먹을 때 유의해야 할 습관에 대해 알아보고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지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당독소로 인한 만성염증을 통해서 다양한 질병을 발병하게 하는 음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세한 영상은 상단 링크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고온으로 인해 당과 단백질이 결합하여 갈변화된 음식들이 당독소 유발식품들이며 당독소는 뇌에 쌓여 기억력, 인지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이와 다르지 않는데요. 커피 마실 때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유입니다. 이 연유는 우유와 설탕을 농축하여 만든 가공식품인데요. 어릴 적 우유에 설탕을 타서 마셨던 기억 한 번쯤 있으시죠? 정말 맛은 있었지만 돌아보면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설탕에 중독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토마토를 먹을 때도 설탕과 함께 먹었으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단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갑자기 삼천포로 잠시 빠지면 제가 이 인슐린 저항성을 정말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세포는 혈당, 즉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포도당이라고 하죠. 체육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이 교실로 왔는데 교실 문 열쇠가 없어서 문 앞에 우르르 몰려 있습니다. 이때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이 문을 열면 포도당인 학생들이 앞다투어 교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실 안이 세포인 것이죠. 열쇠를 가진 학생이 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인슐린의 작동 원리인데요. 문이 낡거나 무거워서 열쇠로 잠금 장치를 풀어도 문이 조금 밖에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이 무거우면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기 어렵겠죠. 이 문의 무거운 정도를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셨죠? 따라서 단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어 인슐린 저항성이 커진다는 것은 교실 문이 낡거나 무거워져 교실 안인 세포 속으로 포도당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팥빙수에도 필수인 맛있는 연유이지만 너무 많이 넣어 드시지는 마세요. 두 번째로 커피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시럽입니다. 지인분 중에 항상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시럽을 2번 쭉쭉 짜서 드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조금만 먹어서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매일 2잔 이상은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가끔씩 먹으면 상관없는데 특히 식후에 시럽을 넣은 커피를 꾸준히 먹는 것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식사 후 혈당이 높아진 상태에서 먹기 때문에 이런 달달한 커피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제된 탄수화물 액상 과당인 시럽, 설탕,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도 빠르고 포도당과 과당으로 몸에 금방 흡수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표현을 사용하자면 교실 문 앞에 학생들이 빨리 모여드는 것이죠. 그래서 췌장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인 인슐린이 더 빨리 일하도록 인슐린 호르몬을 훨씬 더 많이 분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모여든 학생인 과당과 포도당은 교실 안인 세포로 전부 들어가지 못하고 교실 밖 복도인 간과 지방세포에서 중성지방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복도에 늘어선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단백질과 만나 당독소가 되고 지방간은 물론 지방세포는 비만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팍 되시죠? 커피에 시럽 좀 넣었다고 설명이 이렇게까지 거창해질 것이냐 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가끔 드시는 것이야 괜찮은데 이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저 역시 조금만 피곤하면 단 것을 찾는 게 습관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교실 문이 낡고 무거워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란 걸 알고 단 것을 줄이고자 노력 중입니다. 세 번째로 초코 시럽인데요. 저는 사실 거의 잘 안 먹긴 하는데요. 카페 모카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의 초콜릿 풍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데요. 편스토랑이란 프로그램에서 커피 믹스와 초코 시럽을 섞어 만드는 레시피를 공개한 적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게 이 커피 시럽의 주재료가 카카오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 닙스라고 해서 초콜릿의 씁쓸한 맛이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초코 시럽에는 카카오 닙스가 아닌 설탕이 주재료입니다. 따라서 초코 시럽은 설탕을 뿌려 먹는 것과 같으니 치매와 당뇨 예방을 위해서라면 줄이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로 커피 원두를 따지셔야 합니다. 커피 원두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한 블로거 분이 커피의 유통기한이 12개월으로 알고 제조사에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조사에서는 향미가 보존되는 기간을 3주로 보아 3주 내에 섭취하는 것을 추천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제조사에서 이렇게 추천해 줄 만큼 생각보다 원두의 유통기한이 길지 않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요. 보관 역시 중요한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두의 산화로 인해 향과 맛이 저하되고 산미와 쓴맛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시고 밀폐된 용기로 햇빛이 없는 서늘한 그늘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산화가 된 커피를 마시게 되면 항산화를 통해 활성산소가 많아져 노화를 촉진하게 되오니 신선하고 건강한 원두 제품을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는 아포카토입니다. 끼얹다. 빠지다란 이태리어인 아포카토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에스프레소를 끼얹어 만든 이탈리아 디저트 종류인데요.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설탕이 많은 아이스크림을 굳이 커피를 먹으면서까지 드셔야 하냐 이건데요. 물론 시원하고 맛있겠죠. 이제 더워지니 더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하는데요. 설탕이 마약의 한 종류인 헤로인과 유사하게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설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로버트 러스틱이란 의사는 설탕은 술기운이 없는 알코올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설탕과 알코올 둘 다 쾌락을 제공하며 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면서요. 결국 설탕 중독으로 인해 치매나 지방간, 간경변까지 발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설탕에 중독된 식습관입니다. 중독성이 강한 설탕을 나도 모르는 사이 섭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작은 것들이 쌓여 결국에는 시한폭탄을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속적인 설탕 섭취로 고혈당을 유지하며 이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세포로 포도당 전달이 안 되니 복도 밖에 포도당은 지방세포로 쌓이게 되고 단백질과 결합하여 당독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결국에는 치매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커피를 마실 때 함께 드시지 말아야 할 연유, 시럽, 초코시럽, 아이스크림 그리고 신선한 원두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커피 자체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몸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많지만 이와 함께 먹는 음식으로 잘못된 식습관이 생겨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커피는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 필터를 사용한 드립커피나 더치커피 등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유럽 심장내과학 저널에 따르면 필터를 사용한 커피를 마신 그룹의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